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드 치킨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직영 매장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송명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호응 부탁드리려고 간단한 작은 선물도 10분한테 준비했거든요.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제 강의 끝나고 10분 제가 눈으로 익힌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 주제는요, 오늘 송명재의 장사비법 1, 7, 30, 300 전략인데요. 여기서 1, 7, 30, 300 전략은요, 한 개의 매장에서 7시간 영업을 해서 30개 배달을 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일 매출 30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리기 위한,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가지로 컨텐츠로 준비해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브랜드 노하우, 두 번째는 고객 관리 노하우, 세 번째는 배달 노하우, 네 번째 제 장사 철학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노하우입니다. 사장님의 브랜드 이야기를 만드세요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개인 브랜드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를 반드시 알고 가시고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요, 저는 치킨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치킨 매니아였어요. 그렇게 치킨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고요. 대학 때는 이게 치킨이 나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베란다에 치킨 박스가 산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읊을 정도가 됐습니다. BHC, BBQ, 뭐 굽네, 페리카나, 멕시카나, 교촌, 뭐 할 것 없이 또래오래 등등. 네, 여기 가맹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맛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된 게,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중에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가가기 쉽냐면요, 이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브랜드 이름을 좀 더 만들기 쉽고,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크록이라는 주인공, 이게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화 마지막에 보시면 맥도날드 형제가 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크록이라는 전문 경영인이 맥도날드 형제 브랜드를 아예 사버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가 물어봤어요, 크록한테. 너는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내 브랜드를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크록이 하는 말은, 크록 햄버거라고 하면 팔릴 것 같으냐,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린다라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꼭 이 내용을 보시면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지금 사장님 이름이나 제 이름 송명재 이렇게 3글자 이렇게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한 군데가 잘 돼서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거를 배웠고요. 그 안에서 또 개인 브랜드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냥 일반 레스토랑에서 전 세계적으로 커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시스템을 잡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영화화돼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표 등록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색창에 키프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기다가 자기만의 이름을 목록을 정해서 그것을 넣으시고 검색하셔갖고 등록이 안 된다는 리스트만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특허법률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등록하시면 아주 편리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했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브랜드를 갖고 계시거나 또 하고 싶으시면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맡기시면 아주 편리하게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스타이델은 브랜드 이름은요, 스타라는 이름을 꼭 반드시 넣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델이라는 단어를 넣게 된 이유는 독일어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귀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치킨, 즉 귀족이 먹는 치킨,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치킨 바구니서부터 또 포크, 나이프 이런 모든 것까지 고급스럽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요즘 인건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시면 가격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6,000원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2만 원짜리 치킨까지 있거든요. 개인 브랜드고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맛에 대한 미묘한 것도 알게 됐다 보니까요, 치믈리에라는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출전하게 됐어요. 혹시 치믈리에라고 아시나요, 사장님들? 예, 이게 치킨 감별사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열린 대회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했죠. 근데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으세요? 1등. 아, 2등. 근데 안타깝게도 2등을 했습니다. 예, 진짜 요번 연도에도 하거든요. 치킨 사장님들은 꼭 도전해 보세요. 저도 1등을 향해서 달릴 거고요. 그만큼 치킨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예, 2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노하우는요, 제가 이렇게 치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정말 내 치킨이 맛있나 라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봐, 내가 맛있다고 했지 라고 할 정도로 고객님 큰 소리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사장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석이 되는 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한 1년 정도 됐나? 예. 그렇게 노력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달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2건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 배민 아카데미에서 무료 강좌들도 많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루에 못해도 30건 정도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고객 관리 노하우입니다. 리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배달하면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배달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아이고, 그래서 이건 일시 정지해야 되겠다 해서 일시 정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건이 누락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홀도 해보고 배달도 하다 보니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2시간째 치킨이 안 왔다고. 그래서 저는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또 불만 리뷰 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뷰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분이 리뷰를 다루셨나,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요, 있으신데 만족하게 드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환경 뒤에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같았어요. 그렇게 돼서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상권에 원룸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레토르트 식품들을 좀 구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3분 짜장을 이렇게 덤으로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배달 완료가 뜨고 또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혹시 또 불만 리뷰가 달렸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죄송하고요, 엄청 잘 챙겨주셔서 좋았다고 한다는 리뷰가 달렸거든요. 이렇듯 진심은 통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또 어느 날이었는데 치킨을 배달하고 나서 리뷰가 달렸는데 괜찮게 먹었는데 치킨 퀄리티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받고, 솔직히 이런 불만 아닌 불만 리뷰를 달리게 되면 기분이 언짢거든요. 근데 저는 관점을 좀 바꿨거든요. 이게 분명 저희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런 리뷰라도 달아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 역시 또 혼자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자취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질보다 좀 양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9호닭을 썼거든요. 그래서 10호닭으로 좀 더 비싸지만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마침 늦게 드셔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치킨이 더 나아졌다라고.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저의 직영 매장 다른 곳에도 제가 적용을 시켰더니 매우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한번 9호닭 쓰셨던 분들은 10호닭 써보시는 거를 권장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관리 노하우 정리해보면요, 고객님의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불만 리뷰 달리면 되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관심이다라고 마인드를 바꾸시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을 설명해 주는 리뷰를 다시거나,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시고 또 리뷰를 보시면요, 다른 잠재 고객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배달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장님들 배달 다 하시고 계신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 배달 할 때 이렇게 영수증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때 정말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방법 4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요, 이렇게 배달 앱이잖아요. 보시면 대표 메뉴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매출액이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저희 대표 메뉴는 지금 국민학교 떡볶이 치킨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독특하게 지으셔도 되고요. 좀 상상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주시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이런 맛이 연상이 되게끔 해주시면, 유도를 하시면요, 대표 메뉴를 만드실 수 있고요. 대표 메뉴 고르실 때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면 데이터포스에서 보셔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 메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메뉴 사진인데요. 다들 보통 여유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이 저 집 같고 상호는 똑같은데 똑같은 집 같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2D 카메라를 앱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앱은 음식 사진 전문 앱이에요. 꼭 까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팅인데요. 여기 치킨 사장님들은 조금 들어보시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 아무리 바빠도 이 파슬리 가루를 맨 위에다가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리뷰를 찍었을 때 더 먹음직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더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치킨박스와 봉투인데요. 치킨박스와 봉투는 제작을 꼭 하세요. 저도 제작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상승되는 효과도 느끼실 수 있고, 고객님들도 리뷰를 다루셨을 때 저도 어떤 데 그냥 기성 박스의 리뷰를 보면 이 집이 어딘가 싶거든요. 특히 메뉴 그걸로 목차가
사진만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스하고 봉투를 제작하시면요, 리뷰 사진만 보기로 했을 때 다 일관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집 어느 집이네, 되게 리뷰도 많이 달리고 사진도 많이 달렸네 라는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또 잠재 고객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세 번째 노하우는 수제 캘리카드와 진심이 담긴 손편지인데요. 이 수제 캘리 엽서는 저는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했고요. 이것도 이건데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글씨를 그렇게 그닥 잘 쓰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것보다도 주문해 주신 메뉴에 대한 상세 설명을 써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 국민학교 떡볶이 치킨을 시키셨으면 어느 정도 달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써드렸더니 그 다음 리뷰를 달으실 때 되게 칭찬을 많이 듣고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리뷰도 더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노하우 네 번째는 배달 시간은 예상보다 플러스 땡땡 하세요입니다. 여기서 땡땡은요 10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딱 10분이 적당하더라고요. 원래 사장님들 생각했었던 시간이 예를 들어 30분이다. 그러면 거기다 10분만 더 추가하세요. 이 이유는 제가 그냥 30분이다 생각하고 눌러봤거든요. 근데 조급해서 오히려 자꾸 뭐 테이블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조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할 수 있고 사장님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고, 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10분 정도 추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여유 있게 하고 배달된 기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저희가 여유 있게 찍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예상 시간보다 5분에서 7분 정도 더 빨리 도착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장사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장사 철학의 첫 번째는 기본을 잘하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보통 여기 배달의 민족 강의 들으러 올 때 보면 그냥 맨투맨티 검은색, 뭐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게 5개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되게 좋아해요. 예. 이렇게 기본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니까요, 이게 외식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니폼을 첫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유니폼에 대해서 적응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냥 일반 맨투맨티 입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분들도 따라 입게 되더라고요. 미안해서라도 입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유니폼을 입게 되면 청결이 일단 되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은 사장님다워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그리고 직원은 또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두 번째로는 레시피인데요. 후라이드 치킨은 무조건 후라이드가 맛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레시피 후라이드 파우더를 한 10번에서 15번은 갈아엎을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렇게 후라이드를 집중적으로 잘 만들면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할 것 없이 다 마실 수 있는 확장 메뉴도 더 하시기 편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기본적인 레시피를 확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개인 브랜딩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본적인 거는요, 사장님들 보통 보시면 지금 일률적으로 하루에 한 번 기름을 갈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2마리, 3마리 팔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갈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또 하루에 한 번씩 갈장이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트머스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보면
딱 넣게 되면은 저 4칸이잖아요. 그거에서 산패에 따라서 그게 색상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돼서 효과적으로 기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 검색창에다가 3M 상가 측정기라고 검색하시면 50매에 15,700원 정도 합니다. 네. 사용하시면 맛의 표준화도 이룰 수 있고요. 기본적인 기름 관리도 철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자입니다. 특히 미소 돈이 드나요? 제가 해보니까 돈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웃으니까 직원들도 웃게 되고, 그리고 손님들도 효과를 보시고 매출도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인데요. 교육은 꼭 유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민에서도 무료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 피크 타임이 아닌 그냥 여유 있을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중요한 거는 메모해 놨다가 실천을 하거든요. 꼭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고, 배달의 민족의 유튜브 강좌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자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원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시피도 미소 중요하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고객이 아니라 가족이더라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두 명의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리액션도 좋고 치킨이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분 좋아가지고 안 주던 치킨 슬라이스 가루도 드리고, 또 한 번 또 오셨더라고요. 맛있다고 또. 그래가지고 수입 잔도, 맥주 잔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회사 전 직원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또 기분 좋아서 잔을 그 직원 모두한테 다 수입잔을 드렸어요. 그렇듯 이렇게 고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고 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지금 불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정말 대박 나시고요. 제가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고, 사장님 더 대박 나시라고 제가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들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